안녕하세요. PI 네트워크 뉴스를 누구보다 깊이 있게 해독하는 채널입니다. 오늘 영상의 시작은 조금 다르게 해볼게요. 만약 여러분이 들고 있는 스마트폰 속 지갑이 내일 아침 갑자기 전 세계 은행망, 결제망, 국경 간 송금망과 공식 언어로 대화하기 시작한다면 상상만으로도 심장이 뛰죠. 지금 파이 네트워크가 정확히 그 지점 모바일 채굴 실험을 넘어 세계 금융 인프라의 문법으로 편입되려는 문턱에 서 있습니다. 지난 24시간 커뮤니티를 강타한 일련의 전략 메시지는 단순한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2025년의 마지막 장면을 겨냥한 대담한 설계도, 더 정확히 말해 양날의 칼을 쥔 선언문이었죠. ISO 2022 통합 타임라인, GCV 글로벌 컨센서스 밸류 314, 259, 파이 서비스 생태계 확장, GCB 쇼핑의 급가속, 그리고 KYC 대규모 파도, 이 모든 조각이 하나로 맞물리며 파이가 실험의 시대를 닫고 시스템의 언어로 올라서려는 각본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불과 지난주 우리는 초대형 KYC 인증 쓰나미를 목격했습니다. 269만 명이 신원을 확정하고 자신의 파일을 메인넷으로 이관 완료. 숫자 하나하나가 가볍지 않습니다. 신원 확인된 거대한 풀은 규정 준수형 생태계의 필수 재료이자 은행과 대화할 수 있는 네트워크로 도약하기 위한 사전 요건입니다. 그리고 바로 앞 2025년 11월 22일 글로벌 금융 인프라가 ISO 2022 완전 채택을 마감하는 날짜와 정확히 포개지는 이정표가 대기 중입니다. 파이가 이 날짜를 명확한 목표로 잡고 법률, 기술, 커뮤니티 동시다발의 정렬을 시도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더 이상 앱속 코인이 아닌 국경을 넘나드는 메시지 표준의 화자가 되겠다라는 뜻이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동일한 순간 파이는 전혀 다른 심장 박동을 키웁니다. 커뮤니티가 자발적으로 구축한 가치 질서 GCV 314 250조 수학상수 PI에서 영감을 얻은 이 숫자는 거래소 호가가 아니라 교환 가치의 사회적 기준으로 작동합니다. 커뮤니티 내부 마켓플레이스에서는 스마트폰, 오토바이, 자동차, 부동산까지 파이로 가격을 매기고 GCV 기준으로 협상하며 실거래를 성사시키려는 시도가 현실이 되고 있죠. 이 상향식 움직임은 투기와 상관없이 쓸모에서 가치를 증명하려는 세계 최대급 커뮤니티의 집단 실험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의 프로젝트가 한 손으로는 ISO 2020이라는 금융 엘리트의 문법을, 다른 손으로는 GCV라는 대중합의의 문법을 동시에 끌어안을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독할 가장 흥미로운 역설입니다. 파일을 읽으려면 두 개의 기둥을 분해해서 다시 조립해야 합니다. 첫째 기둥은 ISO 2022 도약입니다. ISO 2022는 암호화폐 이름도 체인 이름도 아닙니다. 글로벌 전자금융 메시징의 공통언어. 더 풍부하고 구조화된 데이터를 XML 형식으로 주고받는 표준입니다. 달신자, 수신자 거래 목적을 정교하게 담아 AML CFT와 같은 규제 요구를 정면 돌파할 수 있도록 설계된 언어이기도 하죠. 전 세계 은행과 스위프트, 국내 결제망, 심지어 CBDC 인프라까지 이 표준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파이가 여기에 자신을 맞추는 순간 벌어지는 일은 분명합니다. 규정 준수의 갑옷을 입습니다. 기술적 상호 운용성의 키를 얻습니다. 신흥시장에서 모바일 퍼스트 결제의 지위에 오를 발판이 생깁니다. 이미 징후는 충분합니다. 법률 측면에서 코어팀은 케냐,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등 전략 지역의 샌드박스 자산 분류 허가 레일을 공략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술 측면에서는 파이페이, 파이브리지 같은 프로젝트가 실제 판매자 결제, 스테이블 코인 유동성 연결을 겨냥하며 대량의 시험 거래를 소화하고 있죠. 커뮤니티 측면에서는 방금 언급한 초대형 KYC 물결이 규정 친화형 사용자 풀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세 방향이 동시에 전진하는 구조, 이것이 탑다운 전략의 실체입니다. 리플 XRP, 스텔라 XLM처럼 전통 금융 언어를 말할 수 있는 그룹과 나란히 설, 혹은 그 너머를 노리는 포지셔닝이죠. 둘째 기둥은 GCV 314, 159의 바텀업 현상입니다. 이건 코어팀이 결정한 티커 가격이 아닙니다. 5천만을 넘는 대중이 서로를 설득하고 합의하며 만들어낸 사회적 교환율입니다. 목표는 간명합니다. 파이는 투기가 아니라 교환이다. 가치가 차트가 아니라 행동에서 나온다는 전제 하에 동일 가치의 상품 서비스와 직접 교환하는 순환 경제를 생태계 내부에서 먼저 성립시키려는 시도죠.
이 모델은 강력한 장점도 동시에 지닙니다. 첫째, 매도 유인을 약화시킵니다. 언젠가의 거대한 가치에 대한 믿음은 단기 덤프 유인을 희석시키고 보유와 사용을 부추깁니다. 둘째, 즉시적 유틸리티를 창출합니다. 수백만이 동일 기준에 동의하면 거래는 발생하고, 거래는 곧 서비스 수요를 낳고, 서비스는 다시 네트워크 효과를 키워냅니다. 물론 비판은 존재합니다. 총 공급량 가정의 GCV를 곱해 도달하는 이론 시가총액은 비현실적이라는 수학적 반론, 내부 심리 의존성이 극대화된 모델의 취약성, 그리고 비공식 IOU 가격과의 괴리 등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핵심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내부 경제가 충분히 자립적인 임계치에 도달할 수 있는가? 그 임계치가 오픈 메인넷 이후 외부 질서와 충돌 조정 융합될 때 어떤 균형점이 만들어지는가? 이게 진짜 질문이죠. 이 두 철학이 충돌하지 않고 병행 전개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파이 전략의 비밀은 인클로즈드 메인넷이라는 요새적 설계에 있습니다. 2021년 12월부터 2025년 말까지 이어지는 3단계 구조에서 파이는 외부 체인, 거래소와의 직접 연결을 차단한 채 내부 유틸리티와 수요를 강제 인큐베이팅합니다. 공급은 락업 KYC 밸브로 단계 조절하고, 수요는 생태계 앱 마켓과 대규모 커뮤니티 실험으로 점화합니다. 이 환경은 탑다운 ISO가 바텀업 GCV이 서로를 파괴하지 않고 각자의 속도로 성장하도록 해주는 완충지대입니다. 파이를 둘러싼 슈레딩거의 상자 밖의 IOU 가격은 낮고 상자 안의 GCV 가격은 높습니다. 진짜 값은 상자가 열리는 순간에 수렴하겠죠. 그 순간이 바로 오픈 메인넷입니다. 그래서 2025년 11월 22일은 단순한 달력이 아닙니다. 탑다운의 다리가 완공되는 날이자 바텀업의 군대가 외부 세계와 마주설 전야입니다. 그 이후의 전개는 크게 두 시나리오로 요약됩니다. 첫째, 연착륙입니다. ISO 2022 게이트웨이를 통해 은행 파트너와 현실적 기준가를 설정하고 시간차, 유동성, 온보딩으로 GCV의 과열을 서서히 조정하는 경로죠. 커뮤니티 내부 반발은 있겠지만 제도 수용 속도가 유틸리티 증가를 앞서면 무난한 흡수가 가능합니다. 둘째, 대충격입니다. 내부 순환경제의 자생력이 이밀인계치를 넘어선 상태에서 바깥의 가격 질서를 안쪽으로 끌어당기는 경로죠. 수백만의 사용 수천 개의 상점, 수많은 서비스가 GCV 기준으로 굴러간다면 외부가 내부에 맞추어 조정할 요인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는 전례가 희박한 대사건으로 기록될 겁니다. 여기서 파이 서비스 생태계의 역할은 결정적입니다. 파이페이로 실물 결제가 매끄럽고 파이브리지로 스테이블 유동성 레일이 갖춰지며 해커톤 라인업이 생활형 앱, 현장형 솔루션을 폭발적으로 낸다면 가격 논쟁은 사용성의 뒤를 따르게 됩니다. 케냐,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같은 신흥시장은 특히 중요합니다. 은행 미보유 언더뱅크드 인구와 모바일 보급률의 조합은 은행 언어를 말하는 암호화 네트워크가 실물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최적의 시험장이 되거든요. 여기서 파이가 리플 스텔라와 경쟁하는 구도는 피할 수 없습니다. 차이는 커뮤니티의 크기와 참여 밀도, 그리고 인클로즈드 메인넷 동안 길러낸 생활형 유틸리티의 폭과 깊이에 생깁니다. 그렇다면 리스크는 첫째, 규제수로 푸십니다. ISO 2022 메시지 호환성 자체는 필요 조건일 뿐 각 국가의 라이선스 감독 체계라는 충분 조건을 통과해야 합니다. 둘째, 심리의 과대 팽창입니다. GCV가 신앙에 과도 기댄 채 외부 현실과의 접점을 상실하면 오픈 메인넷 개방 순간 급격한 조정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셋째, 공급 동학입니다. 락업 해제 곡선, KYC, 온보딩 속도, 생태계 수요 곡선의 정렬이 어긋나면 수급 불균형은 내러티브를 시험대에 올립니다. 이 모든 리스크를 상쇄하는 변수는 오직 하나, 사용성의 실제 곡선입니다. 사람과 가게와 서비스가 매일 파이를 쓰는지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요약해봅시다. 파이는 지금 두 철학의 대결장을 설계했습니다. 하나는 질서, 준수, 상호 운용의 언어, ISO 2022로 대표되는 탑다운. 다른 하나는 합의 교환 생활의 언어, GCV 314. 159로 상징되는 바텀업, 그리고 그 사이 인클로즈드 메인넷이라는 번데기 안에서 두 언어가 동시에 성장하도록 시간을 벌었습니다. 269만, KYC, 마이그레이션, 신흥시장 법률 협상, 결제, 브리지 실험,
해커톤의 생활형 프로젝트들. 이건 뉴스 쪼가리가 아니라 완성 직전의 퍼즐 조각들입니다. 남은 건 상자를 여는 일뿐. 오픈 메인넷이라는 진실의 순간에 다리는 외부를 안으로 데려오고 군대는 내부를 밖으로 밀어낼 겁니다. 어떤 힘이 더 크든 결과는 전례 없는 학습 곡선을 남기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것은 코어팀의 치밀한 양면 전술일까요? 아니면 언젠가 조정될 내적 모순일까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탑다운과 바텀업은 원래 충돌하는 개념이지만 유틸리티라는 축에서 만나면 상보가 될 수 있습니다. 은행의 언어로 체계와 연결되면서 생활의 언어로 사람과 연결되는 것. 만약 이 두 연결이 동시에 작동한다면 가격은 뒤따라오는 결과일 뿐입니다. 그러니 다음 몇 달 우리가 정말로 집착해야 할 데이터는 차트보다 거래, 결제, 상점, 앱, 재방문, 체류 시간입니다. 쓰임의 곡선을 끌어올리면 서사는 저절로 고개를 듭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분석과 현장 데이터, 실제 결제 경험, 상점 반응, 신흥시장 소식을 남겨주세요. 이 채널은 서사를 만드는 커뮤니티의 지성으로 굴러갑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ISO 2022 메시지 구조가 파이 결제 흐름에 어떻게 매핑되는지, 그리고 신흥시장 리테일에서 파이 가격 책정이 어떤 방식으로 내부 외부 가격을 연결하는지 구체 사례로 해부해드리겠습니다. 구독, 알림 꼭 눌러주시고 오늘의 핵심만 다시 정리하며 마무리할게요. 은행의 언어와 사람의 언어. 두 문법이 같은 지갑 안에서 만날 때 그때 비로소 화폐는 네트워크가 됩니다.